6일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강수현 양주시장 당선인은 시민과 함께 변화하는 민선 8기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과 경제발전을 통해 양주시를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이 고산동 물류센터 조성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임기 첫 업무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포천경찰서는 50대 마약 지명 수배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배자는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과 대마초를 투약한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운임제 폐지 처리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해온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5차례 논의 끝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강수현 양주시장 당선인이 시민과 함께하는 민선 8기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경제 발전을 통해 양주시를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에 출연한 강수현 양주시장 당선인은 양주시를 멋과 흥을 가진 역사의 고장이라고 말하고 물류교통 중심 도시로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도시라고 자부했습니다. 인구 50만의 경기 북부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으로 그 꿈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자리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또 사람이 있는 곳에 바로 그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기찬 삶의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규모 있는 산업단지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대표 산업인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그 자족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면한 첫 번째 과제로는 먼저 전철 7호선 고읍 옥정 구간 조기 개통을 꼽았습니다. 주민 편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검토가 끝났어요. 끝나서 일단 지금 그 기재부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 바로 이제 승인이 되면은 그 기본 계획의 승인을 받으면은 그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아무튼 금년 안에 기본 계획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늦어도 아무튼 내년 그까지는 일단 아마 그 발주가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을 증축하고 양주 희망장학재단 기금을 확대해 공정한 교육 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지원청 신설로 지역 교육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사실 이제 양주의 어떤 교육 발전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당선자하고 협의해서 뭐 당선자도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양주 교육지원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립 24시간 어린이 전문 병원과 종합병원을 유치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 당선인이 출연한 헬로이시 토크는 오는 21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됩니다. 시민과 함께 그 변화하는 양주시 그리고 미래가 기대되는 그 양주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이 고산동 물류센터 조성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임기 첫 업무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올해 2월부터 고산동 주민들과 함께했던 물류센터 반대 집회에서도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약속한 만큼 시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산동 물류센터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됐고 그 결과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 환경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는 14일 담당 부서로부터 고산동 물류센터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건축 허가가 처리된 고산동 물류센터 조성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4일 포천경찰서는 50대 마약 지명 수배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9시 20분쯤 포천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조사 결과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A급 지명 수배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또 A씨의 가방에서 필로폰과 대마초, 주사기 등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필로폰과 대마초를 투약한 뒤에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도권 일대 음식점에서 현금 수백만 원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수도권 일대 식당에 들어가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주문해 점주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뒤에 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기와 서울 등 음식점 약 10곳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15일 오전 8시 45분쯤 양주시 은현면의 한 섬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인력 187명 그리고 장비 47대를 동원해 2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39분쯤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요. 이 불로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과 내부 자재 등이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나자 양주시는 화재로 인한 연기가 다량 발생해 안전에 유의하라며 인근 지역은 우회해달라고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13일 오전 포천시 내촌면 인근 도로를 달리던 LPG 수송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탱크로리에 있던 약 730kg의 LP가스가 연소되면서 불이 차량 전체로 번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자가 LPG 탱크에 가스를 넣은 뒤 호스리를 꽂은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올 하반기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으면서 아파트 전세 물건이 줄어들고 가격은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한 번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간의 이전 계약을 연장하면서 이제 전월세를 55%까지만 올렸던 임대인이 이번에는 이제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게 됐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전세값이 크게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5월 30일 현재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0.43%로 비교적 전세 시장이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년 같은 시기 4.04% 변동률보다 안정된 모습인데요. 계약갱신 종료를 앞두고 일부 공급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임대차가 불어날 수는 있지만 전년보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했고 최근 전세 대출은 다소 규제가 완화돼 우려했던 것만큼의 불안 양상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안성, 평택, 안산 등지는 올해 들어 전세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고 계약 갱신권이 종료되는 7월을 기점으로 일부 지역은 이중 가격에 노출되는 임차인이 늘어날 수 있어서 지역별로 국지성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전세 대란 우려에 세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급매물이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인기 지역의 분양 시장엔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지만 최근 주택 시장은 매수 활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리 인상, 경제 성장률 둔화, 가격 고점 인식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세적인 가격 상승 반등을 기대하기는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몇 년간 오른 가격에 대한 피로감이 크고 또 매도자의 가격 조정 움직임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 매입은 조금 더 지켜보신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시장이 아주 큰 불안 양상으로 옮겨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신축 아파트 물량이 좀 부족한 지역이나 아니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임대료 상승이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떤 지역으로 좀 눈을 돌리면 전세 대란에 관련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럴 때는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살펴보시면 다소 도움이 되실 텐데요. 올해 화성, 평택, 파주, 양주, 수원, 성남시에서 지역별로 5천에서 1만 가구씩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 주변에 갱신계약 종료를 앞두신 임차인들은 신규 입주가 많은 지역에 눈을 돌려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 돋보기였습니다.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해온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가 운송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마비된 물류로 어려움을 겪던 대산공단 내 기업들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파업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서산 대산공단 일대입니다. 15일 열린 해단식엔 화물연대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 안전운임제 유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일몰기한이 정해져 3년째가 되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대 측은 화물차 운전자의 최저임금 보장과 과로와 과속 등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운임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5차례 논의 끝에 지난 14일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8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통해서 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알았고, 그래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품목 확대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하고 계속 지속해서 논의해서 만들어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이번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1조 6천억 원. 파업으로 물류 운반이 중단되면서 대산공단 내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가동을 멈추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화물연대가 운송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물류난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재고는 쌓이고 그 재고 때문에 공장이 셧다운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 저희들은 그걸 운송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죠. 어쨌든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 없이 앞으로 다들 다 협력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방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는 4년 전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일몰 1년 전 국토부의 결과 보고를 토대로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토부의 보고와 국회의 논의가 없어 파업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게 아니라 유보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12월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파업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에서 좀 원 구성을 포함해서 의장 문제, 법사위원장 문제를 포함해서 빨리 처리해서 이걸 좀 법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지 않으면 또 다른 파업의 순간을 좀 목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큰 피해를 남긴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폐지를 막기 위한 입법까지 남은 시간은 단 6개월. 화물연대의 파업과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국회의 빠른 행정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광교 신도시 일대 등에서 아파트 부정청약자 7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부정청약을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익은 627억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부정청약 당첨자 6명,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거짓 청약 22명, 일반 공급 청약 허위 자격 44명 등입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 13일 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이륜차 불법 튜닝 등 단속을 벌여 36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건은 전조등이나 조향장치, 소음기 불법 개조 6건, 번호판 관리 소홀 9건, 불법 부착물 8건, 기타 안전기준 위반 13건 등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구조 변경 승인 없이 머플러나 소음기 등을 바꾸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